자, 이번 두 번째 강의는 B2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항상 목차를 이제 지금 두 번째 강의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목차 강의가 한 몇십 강씩 진행이 되면은 여러분이 보시고 싶은 부분 골라서 보실 수 있게 목차를 매번 이렇게 강의 시간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B2 부정사는 뭐냐? 이 B2 부정사는 to 부정사의 서술적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다. 용법의 to 부정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B2 부정사를 왜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아니? 예문을 보시면 이 둘 다 is라는 비동사죠. 불완전 자동사인데, 자, to collect stamps가 이렇게 똑같은 구문이 비동사 is에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의 경우에는 이게 명사적 용법의 to 부정사다.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비동사에 보호가 되는데 왜 이건 명사적이 되고 왜 이건 형용사적이 되냐? 그 부분을 알아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 내용이고, 자, 그렇다면 보호가 뭔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호에는 명사 보호가 있고 형용사 보호가 있어요. 이건 아주 쉬운 용어인데, 명사가 보호로 쓰이면 명사 보호, 닥터라는 명사가 보호로 쓰였죠. 그 다음에 kind라는 형용사가 보호로 쓰여서 이것은 형용사 보호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보호니까 명사 보호, 형용사가 보호로 쓰였으니까 형용사 보호.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명사가 주격보, 즉 명사 보호일 때는 주어하고 그 보호하고 이처럼 이꼬르 관계가 성립을 해요. 그 사람 이꼬르 의사다. 그런데 형용사 보호의 경우에는 이 이꼬르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친절? 말이 안 되죠. 그 사람 친절의식이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단 그 사람은 친절하다는 서술 관계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사 보호는 주어하고 주격 보호가 이꼬르 관계 성립을 해요. 형용사 보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일단 명심하시고 다음으로 가시죠. 여기서 그의 취미 이꼬르 우표 모으는 것, 이꼬르 관계 성립하죠. 그래서 이건 명사보호입니다. 그래서 이건 명사보호. 근데 그 아이는 우표 모으는 것 성립을 하지 않죠. 그래서 형용사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명사보호니까 명사적 용법인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B2 부정사를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라고 그래요. 형용사 보호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앞에 이제 서술적이란 말을 붙이면 이제 정식 명칭이 되는 거죠. 서술적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다. 서술적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를 B2 부정사라고 따로 명칭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B2 부정사는 다 해서 뜻이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예정이냐, 의무냐, 가능이냐, 의도냐, 운명이냐. 그래서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 5개 중에서 한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똑같은 문장인데 이렇게 다 5개가 다 똑같은 문장이죠. 이렇게. 근데 이 5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e's to meet가 예정이다. 그는 그 여자를 만날 예정이다. 라고 한다면 he's going to meet에서 be going to를 대신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무가 된다면 has to나 must가 대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럼 should는 들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ought to는 어떠냐 라고 질문들을 하시는데 다음에 조동사 공부할 때 have to, must, should, ought to의 차이점을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능이다. 그는 그녀를 만날 수 있다 한다면은 can으로 대신할 수 있겠고 그가 그녀를 만나라고 한다면 이라면 의도가 되니까 만날 의도라면 해서 intends to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는 그녀를 만날 운명이다 할 때는 수고로 be doomed to do, be doomed to do 또는 이 doomed 대신에 요거 destined 들어가서 be destined to do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뭔말 운명이다. 이 doom이라는 단어는 운명이다 또는 운명 지우다라는 뜻인데 이걸 대문자로 써서 doomsday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해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날이 doomsday입니다. 그래서 운명의 날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한테는 끔찍한 날이 될 것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destin도 이게 동사인데 운명 지우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나온 명사가 destiny 또는 destination 이런 명사들이 파생돼 나오죠. 그래서 요 be doomed to do 또는 be destined to do라는 수고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B2 부정사는 그래서 실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왜 이게 똑같은 보호가 되는데 이게 명사적이고 왜 이건 형용사적 용법이냐. 그 명사적 용법 할 때 여기 적은 처럼이란 뜻이죠. 뭐뭐처럼. 그래서 명사처럼 사용되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성룡이 주연한 영화 용적심이라는 영화가 있어서요. 용적심. 용 같은 마음. 그죠. 적이 그 적자죠. 뭐뭐 같은. 그래서 뭐 형용사적 용법이나 명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라는 얘기는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사용되는 경우냐,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경우냐, 부사처럼 사용이 되는 경우냐라고 구분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실은 명칭 자체는 쉬워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번 두 번째 강의는 비교적 짧네요. 그래서 오늘 이번 두 번째 강의는 이 B2 부정사를 이 정도로 설명드리는 걸 하고, 자, 세 번째 강의는 유사관계대명사라는 부분을 설명할 겁니다. 유사관계대명사는 무슨 얘기냐면, 이 유사라는 얘기는 사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입이. 즉,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짜 관계대명사다. 즉, 관계대명사에 준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준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사관계대명사는 as나 then, but가 있는데 여기 나왔듯이 as나 then은 원래 접속사나 또는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관계대명사화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것들이 관계대명사로 변했냐 이 부분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문법책들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이제 강의 마무리 항상 무슨 잔소리 가치로 쓰잘데기 없는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영어 문법이 다 그렇진 않지만 문법이 그렇게 생성된 원리나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법책들에서는 그것을 전혀 설명을 안 해놔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면이 아니고 지면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면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런지, 아니면 그 책을 쓰신 양반들이 그 개념 파악을 못하고 글을 쓰시는 건지,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영어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일본 문법학자들이 만드는 명칭이나 그 사람들이 설명해 놓은 것을 아무 여과 없이 자기들은 연구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베껴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간에 남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영어 문법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원리가 뭔지는
전혀 얘기를 안 해놔요. 그냥 학생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영어 문법을 외우죠. 영어 문법은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영어 문법이 쉬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려운 거지. 이해만 돼버리면 영어 문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영어 공부를 할 때 이런 문법을, 원리를 파악할 때 사전을 많이 봅니다. 사전을 보고 예문을 보고 연구를 하다 보면 아, 이래서 이런 문법이 생성이 됐겠거니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나름대로 그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영어 공부 실정이 종이 사전을 전혀 안 보죠. 그 미칠 노릇이에요. 왜 사전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사전 보라 그러면 전자사전 똑똑똑 눌러갖고 대충 뜻 하나 봐버리고. 아니, 그런 영어 실력이 늘겠습니까? 그러면 사전 보라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간다 그럽니다. 사전 보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저는 저하고 공부는 학생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뭐라 그러냐. 우리가 공부하는 독해책이나 문법책은 부교재라 그럽니다. 그건 부교재고 주교재는 사전이다. 하루에 공부를 3시간 했는데 진도가 한 페이지도 안 나갔어요. 그 대신에 사전을 3시간 동안 엄청 열심히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더 많은 공부가 된 거예요. 그 책 진도 나가봐야 뭐합니까? 하루에 10페이지, 20페이지 나갈 수는 있죠. 읽고 쭉 해석하고, 읽고 쭉 해석하고. 그리고 혼자 공부해도 그렇게 나갈 수가 있겠죠. 왜? 읽고 해석이 안 되면 뒤에 해답 보고 짜집기 해서 이리저리 대입해봐갖고, 아, 이래서 이런 해석이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게 어디 공부입니까? 수박 거달키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선전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이 사전도, 현대형에 맞게 만들어진 사전이 비교적, 현대형에 맞게 제대로 만들어진 사전이 넥서스 영안사전이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선전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 넥서스란 출판사에서 발행한 사전인데 실은 이것은 일본 오분샤란 출판사에서 01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넥서스에서 판권을 사왔는지 어찌 몰라도 이 넥서스에서 이 책을 가지고 이름만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을 보면 예문 같은 것이 현대적 감각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이게 아주 사전이 좋더라고. 근데 지금 절판되어 있어요. 이거 안 팔아요, 서점에. 왜? 아, 출간해놓고 보니까 학생들이 안 사거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전을 안 사요. 안 보니까 안 사요. 그래, 이 사전 출판해갖고 손에 좀 봤을걸요, 이 출판사? 그래서 지금 이 사전 사려면 서점에 없고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전이 이제 뭐가 안 좋냐면 그 제본이 좀 허술해요. 그래서 그 표지가 좀 잘 망가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전을 지금 3권 가지고 있습니다. 2권은 지금 새 걸로 있어요. 인터넷에서 팔다 재고 떨어지면 못 팔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전을 어디서 삽니까? 못 사지. 그래서 미리 사놓은 거예요. 이제 제가 보는 사전 중 영영사전을 주로 보는데 영영사전도 예문이 한계가 있어서 이 넥서스 사전을 제가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넥서스 사전은 일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몇 가지 오류가 생긴 부분을 제가 이메일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그 지적해서 이메일도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뭐 지금은 출판 안 하니까 뭐 그거 보내봐야 이제 의미도 없고. 그래서 영어 공부는 무조건 사전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틈만 날 때마다 이거 강조할 거예요. 종이 사전 안 보고는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어요. 제발 바라건대 영어 공부를 하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제대로 하실 것 같으면 꼭 종이사전 보세요. 종이사전. 그리고 이것도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왜 영어를 공부하면서 문법 따로 독해 따로 그 다음에 또 회화 따로 이제 회화에서 듣기 따로 스피킹 따로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고 영작 따로 영어 문장을 자기가 사전을 보면서 꼼꼼히 보면서 엄청나게 연구고 생각하고 해갖고 해석을 하면 그 문장은 저절로 머릿속에 외워져요. 안 외우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영어 문장 시험 본다 그러면은 영어 문장 막 연습장 10번, 20번 써보면서 외우죠. 그럴 필요 없어요. 문장 자체를 보고 사전을 찾아서 꼼꼼히 생각해 가면서 사전에서 나온 단어 뜻 다 하나하나씩 대입해 가면서 독해를 하다 보면 해석을 하다 보면 그 영어 문장은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독해하는 방법도 제가 한 6강이나 5강쯤 또는 7강쯤 가서 영어 독해는 이런 식으로 합시다라고 문법이 아니고 독해 방법을 제가 강의를 한번 할 생각이에요. 이제 그때 보시면은 제가 이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오늘은 뭐 강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지금 잔소리 좀 하고 강의 시간 좀 채워보려고 잔소리 좀 했습니다. 자, 3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사관계대명사를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3강 때 뵙겠습니다.